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묻고 답하기 시간입니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왜 소득 재분배가 제한적인가요? 조세 중에서 소득세가 소비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소비세, 소득세 개념과 함께 설명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성 조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걸 이제 목적세 개념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목적세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보장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회보험료가 이제 강제적 가입,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준조세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성 조세 그러면 원칙은 없지만 사회보험료를 우리가 사회보장성 조세 이렇게 통상 얘기한다는 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대단히 역진적이다. 왜 그러냐면 소득에 대해서 정률제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한액이 있어요. 이게 가장 결정타예요. 상한액이 있다는 거죠. 사회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간에 그 상한액 이상 딱 걸리잖아요. 요 누진제, 아니 그러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정률제로 부과하도록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내가 400만 원을 벌어. 그런데 소득 상한액이 370만 원인가 그래. 거기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400만 원에서 370만 원 소득 상한에 걸려서 거기서 10%다. 이 개념하고 1억을 벌어요, 내가. 내가 월급이 연봉이 1억이야. 근데 1억에서 370만 원 상한에 딱 걸린 거하고 퍼센테이지 계산해 보세요.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이 소득 상한액이 결정타래니까. 그래서 역진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세하고 소비세는 당연히 소득세는 누진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누진적이다, 역진적이다는 뭐냐면 누진적인 거는 부자와 빈민이 있으면 빈민, 즉 저소득층에 유리한 게 누진적이에요. 역진적인 거는 부자와 빈민 또는 저소득층의 개념이 있으면 부자들한테 유리한 게 역진적인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누진적 개념으로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소득 상한에 이런 거 없어요. 1억이었어? 10%야. 너 1000만 원 내놔. 100만 원 버셨어요? 10%, 10만 원 내놔. 이 개념인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되십니까? 당신 10억이야? 1억 내놔. 이거예요. 개인소득.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근로소득을 탈세하려고 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치는 게 그거예요. 고소득자들이 이 탈세하려는 게. 이해되시죠? 다음 소비세는 뭐냐? 주로 정액제로 돼요. 뭐 정육제도 하고 있지만 주로 정액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 한 값이 얼마죠? 4,500원이죠. 자, 수급자 홍길동 어르신이 오셨어요. 담배 한 값 주세요. 그럼 얼마 내야 돼요? 이분 많이 받아야 1인 가구인데 한 80만 원 받는다 할게요. 그럼 4,500원을 내고 그걸 먹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이야. 나 연봉 예를 들어서 100억이야. 근데 나도 가서 담배 한 달 사. 담배 한 값 사. 얼마예요? 4,500원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기 담배 붙는 거는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부자한테 유리한 거죠. 자, 한 번 더. 소주를 마셔요. 소주 한 병에 4,000원이라 할게요. 처음처럼. 그러면 술 드시는 분도 수급자분도 4,000원. 재벌 회장도 야 소주 한잔 하자. 그분도 4,000원. 왜? 정해져 있으니까. 소비세는. 정액제 개념이니까. 고로 소득세와 소비세가 있다면 어느 게 더 역진적이다? 소비세가 더 훨씬 역진적이고 부자들한테 유리하고 서민한테는 취약하다는 거죠.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부의 소득세와 조세 지출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시원하게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데 시원하게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 부자가 무슨 부자죠? 부유할 부자인가요? 이 부자가요. 짊어질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의 소득세라는 건 뭐냐면 부자들한테 부과하는 그 소득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짊어지고 나갑니까? 힘드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힘들어. 되게 힘들어. 그러면 플러스 개념이겠어요? 마이너스 개념이겠어요? 마이너스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내가 아주 시원하게 설명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세율을 플러스로 해서 더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해서 더 적게 걷거나 걷은 거를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고로 부의 소득세는 마이너스 세율 중 10% 세율, 20% 세율, 야, 너 100만 원 벌었어? 너 10% 내, 그러니까 너 10만 원 내놔. 그거를 올려, 플러스로 올려. 20%, 30%, 40%. 그럼 더 많이 토해내야 되잖아요, 내가 번 거를.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해줘. 당신 워크하우스구나. 되게 힘들구나. 1,800만 원 이하 버시는구나. 아, 그러면 10인데 5%로 해줄게. 3%로 해줄게. 2%로 해줄게. 그러면 일단 돈을 걷었어, 세금을. 그럼 그 차익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근로장려세제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의 소득세 개념이 뭐다? 근로장려세제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정적으로 비용을 간소화시키고 역시 절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죠. 조세 지출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출이란 개념은 세무용어로서요. 비용, 지출은 같은 개념이에요. 한 번 더. 조세 비용이나 조세 지출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텍스 익스펜디처인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이거 세무회계과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맞는가? 그래서 세무회계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조세 지출은 뭐냐면 징수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거래요. 한 번 더. 징수해야 될 세금을 걷지 않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조세 지출, 조세 비용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거는 나가는 건데 거둬야 될 거를 왜 이게 나가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대부분 세금은 먼저 걷어요. 거두고 나서 연말에 정산을 해요. 정산을 해서 그 2월 다음 달에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일단 걷었던 거를 조세를 소득공제 개념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조세지출, 조세비용이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사전적 의미는 징수해야 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인데 다시 소득공제로 일단 세금을 걷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걸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산해서 당신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다가 많이 기부하셨군요. 당신 여기다 기부하셨군요. 당신 여기다 기여하셨군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 가지고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조세 지출, 조세 비용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